너무도 평화로운 퇴근길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미처 피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사고. 이날 한 여성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사고를 낼 수가 있는 건지 거기서 도저히 사고가 날 수 없는 장소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아니요 몰라 나는 그래서 내가 뭐 이 사람을 죽였냐? 나오라고 다들 못 기다리고 나와라 무슨 일이죠? 나한테 따라다녀?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어. 선생님 잠깐 얘기 좀 아이고. 아니, 아니 없어. 잠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의 이유. 과연 진실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지? 악몽은 시간이 갈수록 또렷해집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장례식도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그냥 우세요. 저만 보면 우세요. 자꾸 생각이 나신다고. 사고 후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희영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족들. 자꾸 오기만 하면 슬퍼져요. 아우, 자꾸 생각나면 또 슬퍼지고 얼마나 마음이 슬퍼지다 아플까요? 보면 그럼요. 불쌍함이 자꾸 밀려오고. 비극은 지난 5월 19일 희영 씨의 퇴근길에 발생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사고 자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행 중에 이 정도 지점에서 사고가 났고 이쪽 뒤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고요. 누나 차량은. 아이고. 뒤쪽에 따라오던 2차 차량하고 두 번째 차량하고 이제 추돌을 다시 했고요. 직선으로 쭉 뻗은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사고가 벌어진 건 오후 6시 10분경. 무슨 영문인지 한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마주오던 경차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야, 그 후 SUV 차체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뒤따라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와 충돌,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날 사고로 차량 석 대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반파됐네요 거의. 너무 네. 끔찍한데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사고의 흔적.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끝나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작살났죠. 꺾여 있고 배가 장파에 된 일인들가 인지하는 것처럼 배가 떨어지는. 과다 출혈로 인해 사망한 희영 씨. 그런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전 씨와 희영 씨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지나가는 분이 부부라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부인하고 사고 났다는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부부요? 아니 부부라고요? 그날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에? 바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무려 23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생긴 끔찍한 비극. 비극이에요, 비극. 당시 사고로 남편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부부가 같은 차에 탄 아니 거예요? 같은 차가 아니래요 지금. 그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입원하신 분 중에 네. 뭐 좀 확인 좀 해보려고요. 네, 퇴원하셨네요. 부상이 경미해 사고 열흘 후 퇴원했다는 남편. 그런데 취재 도중 그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돼서 내가 그 애를 봤죠. 아무 썽썽하던데 뭐가 그래. 입원 중이던 남편이 환자복을 입은 채 멀쩡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환자복 입고 어디 가는 거죠? 담배 물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하나 어이가 없으니까 둘 다 멍망이라고. 왜 어이가 없어? 그 사람 죽인 놈이 그 왔다가니 하고 갈 수가 있나. 거기 그 사람은 왜 왔대? 일에는 돈 받으러 왔다 간다고. 태평하게 나와가지고 돈 막 받았다 이런 거 입고 있고 저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남편의 행동. 유가족의 의심은 점점 커졌답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나 사고 났을 때 현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시면은 바로 꺾어서 진짜 들어온 게 저 차다 하면서 진짜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남편이 아내의 차를 발견한 직후 곧장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는 주장.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도로에 장애물을 피하려던 것도 아니었답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났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그날의 사고. 직접 남편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게 아, 뭐라고 그거, 얘기할지 궁금한데요. MBC 실화탐사대팀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좀 뵈려고 왔습니다. 바로 그때 밖으로 나오는 한 남자. 남편 전 씨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제작진을 못 본 걸까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급히 집을 나서는 남편. 나한테 따라다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뭔 얘기를 나눠? 나는 하면 할 말이 없어. 보이도 아니고 뭣도 멋지도 아니고 교통사고니까. 나 너는 가. 어디 가시는데요? 아니, 잠깐 얘기 좀 그날의 사고가 그저 단순한 교통사고였다는 주장.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과실을 주장하는 거네요, 결국은. 고의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시네요. 하지만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아내의 가족들. 블랙박스 영상 자체에서 못 느꼈고요. 속도를 줄인다는. 추돌을 하는 장면 자체가 이건 누가 진짜 의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저 건너편에서 차고이치 오는 걸 봤고 갑자기 윙 하더니 신호를 바로 이렇게 멈춰버려서 한순간에 안 버렸어요. 제한 속도 50km에 불과한 사고 지점에서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아내의 차량을 향해 달려든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야, 전문가는 이 엄청난 가속의 이유를 알까? 적으로 봤을 때도 100km에서 한 130km 그 사이에 충돌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서부터 충돌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게 겨우 해봐야 한 0.3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0.3초 만에 충돌이 일어나면은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그렇죠. 노상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 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어디에선가 여기에 뭐 도로가 또 있어가지고 튀어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먼 거리에서 천천히 달리던 차량이 사고 직전 갑자기 100km 이상 급가속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왼쪽에 차가 오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핸들 조작할 이유는 존재하는데 좌측으로 핸들 조작할 이유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마주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중앙선 넘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다시 한번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있어. 그런데 잠시만, 얘기 좀 해. 잠깐 얘기 좀. 제작진을 보자마자 자리를 피하려는 남편. 아이고 지금 부딪힌 거죠. 아이고, 뭐야, 저게. 오토바이에 부딪힌 제작진을 두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제작진 괜찮아요? 아니, 이거 아닌데. 어떡해. 잠시 후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설득 끝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내 사고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모른다고요. 나 지금 갈비를 뿌려갖고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죽었어 지금. 아내 차량과 부딪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남편. 에? 왜 이제 부인분 차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몰라 나. 아니, 부인분 차 색깔이 자주색이라서 좀 눈에 띄잖아요. 하얀색이요. 빨간색일까? 잘 모르겠는데. 에? 아니, 그걸 어떻게 헷갈리십니까? 색깔을 몰라요. 아내분 차 색깔 그 특이한 색이던데. 몰라 나. 뭔 색깔인지. 기억이 안 나. 아내의 차인지도 모르고 낸 단순 사고라는 남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아니 말이 돼요? 1, 2년 운행한 차가 아니고 4, 5년 이상 운행한 차예요. 그거를 모른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가 아내의 자주색 경차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운전자분 어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사망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랬더니요?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저 운전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뉘앙스. 그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사고 당일 남편의 행동 역시 심상치 않았다는데요. 둘째 조카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둘째 조카가 이제 누나한테 사고 나기 전에 전화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피해 있어라. 아니 대체 왜? 아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 같은 말을 했던 걸까? 오랜 망설임 끝에 그날의 상황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는 아들. 좀 예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저희 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 이제 공사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쑥 파가지고 무언가 신고 도망을 가셨어요.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남편이 집 근처 공터에서 몹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땅을 파더니 의문의 물건을 파묻고 사라졌다는데요. 땅을 팠다고요? 뭘 묻은 거죠? 그날 그는 대체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사고 지점은 그 요양보호사인 아내가 퇴근길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 꼭 지나쳐야 하는 그 도로였다고 가는 해요. 길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딱 그 시간 6시 10분경에 도로에서 아내 차와 마주친 것도 굉장히 우연 중에 우연이잖아요. 대단한 우연이죠. 근데 남편이 또 사고를 우연찮게 냈는데 알고 보니 그 피해자가 아내였다. 이거는 믿기 힘든 상황인데 유가족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은 계속해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상태도 아니었고 뭐 도로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어떤 돌발 상황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끔찍한 사고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남편이 아내의 집 앞 공터에 무언가를 묻었습니다.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만약 그날의 교통사고가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면 아내는 남편이 우연히 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셈입니다. 정말 그날의 비극엔 감춰진 진실은 없는 걸까요? 그래차로 길을 잘했고요. 순하고 착했죠. 아직 나이도 젊은데 좀 안타깝죠. 엄청 근면검소하지, 성실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는 부부. 하지만 아들의 말은 달랐는데요. 자기는 밥 안 주냐면서 진짜 신났지 하면서 엄마한테 뭐 따줄까 막 이러면서 칼을 들이밀었던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남편. 아니 어떻게 저런... 남편의 폭력은 길고 집요했답니다. 되게 뭐 강적인 집착이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로? 누나한테? 제 눈앞에서 이제 목격을 한 거는 누나는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구석에 피하고 임신 중인 누나를 말 그대로 갈로 이제 갈고 차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임신 중인 아내를 어떻게... 아내를 괴롭힌 이유는 뭘까? 당신 사기에는 상남자 부족해요. 그 네 생각이고. 나 하나 보고 바라보고 살았으면 이런 생각 이렇게까지 안 왔어. 이 가정이. 당신 굉장히 바람기가 많아. 원래 태어날 때도 그렇게 사주가 됐어. 사주요? 한 무속인의 말을 믿고 아내가 바람길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는 남편. 두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의심해 친자 확인까지 했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석 달 전 이혼을 결심한 아내. 아들을 데리고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을 목격했다는 아들. 아버지가 미신을 많이 믿으세요. 그중에 점이라고. 아빠가 저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다니시는 점집이 따로 있어요. 어머님도 아세요, 그거는. 남편이 무속인을 찾아간 이유가 있답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간 상태이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계속 하셨나 봐요. 그는 무속인이 아내에게 관해 하는 말을 몹시 신뢰했다고 하는데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아내를 돌아오게 하는 비밀스러운 주술을 실행했다는 남편. 아 실제 촬영 사진이에요. 쌀 위에 달걀을 올려놨나? 저렇게도 돌아옵니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하게 저희 앞에 차가 아빠 차 아니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빠 차이더라고요. 사건 당일 의문의 장소에서 아빠의 차를 발견한 아들.
몹시 수상해 보이는 아빠의 뒤를 쫓아갔답니다. 그때 시간대가 4시쯤이면 아빠가 적어도 일할 시간인데 일 안 하고 목포에 오신 것부터 약간 의심스럽고요. 가는 방향이 저희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 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 이제 공터 하나 있어요. 그냥 흙으로 덮여져 있는 풀? 거기다가 이제 흙을 파가지고 무언가 신고 도망을 가셨어요. 뭘 묻은 걸까요?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앞에 남편이 묻은 건 대체 무엇일까? 저희 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 이제 공영주차장이라고 공터 하나 있어요. 그냥 흙으로 덮여져 있는 풀? 아들의 말대로 수풀이 우거진 곳을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야, 진짜 뭘까요? 마침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수상한 흔적. 뭐지? 그 즉시 땅을 파봤는데요. 그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물체. 뭔가요? 이건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냄새나. 대체 무엇이 뭐예요? 묻혀 있는 것일까? 칼하고. 식칼 같은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식칼과 함께 노끈으로 감아놓은 것은 썩은 생선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방침이라고 하죠. 뭔가 신고하니까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집까지 와서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영의 주차장에다가 흙 파서 묻어놓으신 것 같아요. 무슨 묻은 것은 그냥 뭐 비법 아니나 그랬는데 싫으면 아빠들 죽으라 해라 다치라 해라 이런 방법을 해요. 방법? 돌아온 것도 한번 장희빈 영화 돌아오면은 돌아오게 한 것도 100% 그것도 이제 폰살들이 이제 그런 방법 한 사람이 많아요. 그 인연하고 없애려고 장희빈이 밀집 인형에 인형. 바늘 꽂은 그 방법이요. 상대방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 비밀리에 행했다는 방법. 저걸 믿는다고요? 남편은 이 방법을 그가 자주 다니던 무속인에게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해당 무속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아빠 여기 이 같이 왔었잖아. 이빨도 혼자 자고 자주 지가 오셨으니까. 나가봤는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좀 가르쳐 줄 거냐 하잖아. 언제 나오냐 안 오겠다고. 엄마 내렸나? 수소문 끝에 해당 무속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 제작진 대단합니다, 정말. 만났어요. 여기 저기 자주 오시는 분 중에 혹시 아세요? 해나. 예, 해남 맞아요. 정말 그녀가 남편에게 아내를 저주할 방법을 알려준 걸까요? 그분한테 하는 것은 내 마나 나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 남자대로 바람을 못 피게 하는 방법을 해줬어. 여기도 바람 이야기가 나오네요. 계란하고 파다고 계란. 잡자라고 그것뿐이야. 뭐 알려줘는 좀 다른데 내용물은. 자신은 생선과 식칼을 묻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무속인. 두꺼운 생선살에다가 이 칼을 이렇게 끈에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건 내가 안 했으면 저거 아니요. 이건 뭐예요? 그건 내가 뭐 그런 짓거리를 해? 모른다고 나는 그것을 난 내 입으로 안 할게. 이거는 근데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거? 모른다고. 내가 어찌 알아 그것을. 이러고 한 번 사람이 죽었잖아. 근데 뭐다 물어보려냐. 무엇을 팔라고 그런 것을 또. 끝까지 부인하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대체 뭘까요, 정말? 그거는 완전 사람 해끼치는 비방이에요. 생선은 사람을 뜻해요. 네. 칼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을 해할 때 쓰는 비방 도구예요, 저희들이. 아이고. 옛날에 집 앞에다 대부분 땅 파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은요. 네.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데요 아주.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후 4시경 의문의 장소에서 남편을 목격한 아들. 남편이 아내의 집 앞 공터에 생선과 식칼로 추정되는 물체를 묻은 지 약 1시간 후 공교롭게도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참 우연치고는 정말 희한합니다. 아이고. 정말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 그런데 사고 직후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는 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를? 저희가 이제 아빠한테 엄마 왜 사고 냈냐 이랬더니 어차피 이혼 소송까지 간 거 그냥 앞에 보이니까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받으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끝내자고. 네, 어차피 이혼 소송까지 들어가고 어차피 안 올 거 아니까 그냥 끝내자. 아들한테 범행을 인정했네요. 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건 당일 도로에서 아내의 차를 발견한 남편이 고의적으로 핸들을 꺾고 아내의 차량과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 후
남편이 한 이야기는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인정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후회도 조금 하시고 한편으로는 저희 걱정도 하시고 나중에 아빠가 이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시고 나와서 이제 저랑 형이랑 이제 아빠 셋이 있으니까 같이 남은 셋 가족끼리 잘 뭉쳐서 앞으로 남은 생 잘 끝내보자 약간 이런. 아니 어떻게 자식들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때마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편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정말 그가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잘못을 자백하고 죄값을 치르겠다 나선 걸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장애인 놔놓고 집 나가갖고 같이 살자고 가다가 그렇게 사고 난 거예요. 한 번도 이 무릎 꿇고 두 번, 세 번 빌고 또 빌었는데도 그렇게 안 해갖고. 아내 탓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 좀 세워놓고 얘기하려다 이렇게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의도한 게 아니시고요? 아니 지금 장애인 새끼 나놓고 어떤 놈이 유지하겠어. 말 같은 소리 하셔야. 몰라. 끝까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남편. 하지만 경찰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마무리 좀 보강 수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제목은 지금 일단 이제 살인이에요. 그날 아내가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후 남은 가족들의 바람은 한 가지뿐. 사과? 또 미안함? 그런 것도 전혀 안 느껴지고 전혀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과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지 인간으로서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간으로서 진짜.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님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죄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제대로 된 벌을 주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